지금 대한민국이 동시에 두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서쪽 페르시아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는 대만이 한국을 더 이상 한국이라 부르지 않겠다며 공식 서류에서 남한이라는 표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이슈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주제로 연결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호르무즈 봉쇄가 한국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둘째, 트럼프의 파병 압박, 한국이 실제로 군함을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셋째, 대만의 남한 카드,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입니다. 2026년 2월 27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폭이 고작 3km에 불과한 이 좁은 수로. 하지만 이곳이 막히면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이 멈춥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 그리고 LNG의 핵심 공급선이 바로 이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달 17일, 상황이 한 단계 더 악화됐습니다. 이란이 카타르 최대 가스 허브인 라스라판 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겁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즉시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라스라판은 단순한 가스 시설이 아닙니다. 전 세계 LNG 공급의 약 5분의 1, 20%를 이 한 곳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고객의 약 80%는 아시아 국가들이고 한국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LNG 계약 이행에 대한 불가항력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더 심각한 건 복구 시간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의 전문가이라 조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타르가 시장에 복귀하는 시점을 올해 중반 이전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마저도 낙관적인 전망이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라스라판에 있는 헬륨 생산 시설도 이미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카타르는 전 세계 헬륨 생산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는 나라입니다. 헬륨은 반도체 웨이퍼 냉각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입니다. 에너지 위기를 넘어 우리나라 반도체 공급망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상황에서 한국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4일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 5개 나라를 직접 콕 집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들이 직접 책임지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동맹국들이 난색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나토 국가들의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일본도, 호주도,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하루가 차에 지나지 않아 백악관은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나서서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연합군 구상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된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가 또 하루 만에 뒤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실제로 군함을 파견할 수 있을까요? 전직 해군 구축 함장들의 분석은 매우 냉혹합니다. 광개토대왕 함장 그리고 해군 총장을 지낸 황기철 전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양옆에서 배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좁다. 그곳에 기뢰가 깔렸다면 미국 전투 군함도 들어갈 수 없다. 최 영함장을 지낸 김현일 전 해군 참모차장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기로에 제거 없이 호르무즈를 간다는 것은 눈 감고 지뢰밭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현재 청해부대는 해적 퇴치와 선박 호송을 목적으로 편성된 부대입니다. 기뢰전이나 벌떼 드론, 자폭 무인 잠수정 같은 이란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도록 훈련된 부대가 아닙니다. 전직 제독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군함이 가더라도 미국의 군사작전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선박 호송 등 방어적 임무에만 전념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동쪽에서도 외교적 도전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대만이 이달 1일부터 자국 외국인 거류증에서 한국이라는 명칭을 남한으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국 전자입국 신고서 시스템에서 대만이 중국 대만으로 표기돼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 외교부는 이를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이 아직 부당한 표기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이달 31일까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전자입국 등록표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한국이 전자입국 신고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기존 종이 신고서는 직접 손으로 썼지만 전자 시스템은 미리 정해진 국가 목록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그 목록에 대만이 차이나 타이완, 즉 중국 대만으로 분류된 겁니다. 대만은 중국과 종속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은 출입국 서류에서 대만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천밍치 대만 외교부 정무차장은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한국은 대만에 대규모 무역 흑자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비우호적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움직임이 아니다. 한국은 중국과 공식 수교를 유지하면서 대만과는 비공식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표기 하나가 한중 관계와 한대만 관계를 동시에 건드리는 예민한 사안인 이유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현재 여러 사안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이슈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미국은 파병을 요구하고 이라는 위협을 가하고 대만은 표기 문제로 한국을 압박합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긍정적인 신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 정보공동체의 최신 연례 보고서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2027년 대만 침공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으며 통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갖고 있지 않다. 무력보다는 외교적 영향력과 경제적 압박을 통해 대만을 통제하려 한다는 평가입니다. 동아시아의 긴장이 전쟁이 아닌 외교의 무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호르무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직 제독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란이 의도적으로 우리 선박을 공격하지 않는 이상 군함 투입보다 외교 채널이 먼저 가동되어야 한다. 군사적 무리수보다 외교가 먼저입니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서두르고 표기 문제 하나도 국익과 국제관계를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방관자가 아닌 당사자입니다. 호르무즈에서도 대만 해협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 10년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외교적 위상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위기가 누군가의 선택지가 되는 이 세계에서 준비된 외교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모임 뉴스였습니다.